네, 이정훈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만남을 거절한 이유는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11월 25일 조선일보가 이인영은 면담 퇴짜를 당하고 이낙연은 친전을 보내고 왕이 떠받드는 여권,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자가격리 때문에 왕 부장을 만나지 못하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친정과 꽃바구니를 전달했고, 이인영 장관은 백방으로 면담을 타짐했지만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의 경우 왕 부장의 방안이 입박하자 이 장관과의 1대1 면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백신 지원과 경제협력에 대한 중국의 지지 표명을 요청하려고 했으나 중국 측이 난색을 표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중국 외교당국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야권 인사에게도 다리를 놓아달라고 부탁까지 했다. 근데 이 기사를 조선일보가 냈는데 그 후에 이제 제목은 좀 바꿨는데, 제목을 이낙연은 친전, 이인영은 면담 시도로 다운시켰습니다. 왕이 떠받드는 여권으로 고쳤습니다. 네. 이런 보도가 있으니까 다음날 통일부는 이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장관이 방한 중인 왕이 부장 면담을 추진했다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추측성이라고 하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익명을 요구했다는 얘기죠. 익명을 요구한 당국자. 왜 그랬을까요? 자기 좀 난감하니까 그런 거죠. 창피하니까. 주요 인사들이 방한하면 장관 면담은 당연히 검토 대상이다. 그런가요? 우리나라 장관이 이렇게 할 일이 없나요? 우리나라 장관이 이렇게 할 일 없으면 그럼 장관 그 자리에 없애야지. 이런 할 일 없는 통일부가 왜 필요해요? 여성가족부는 왜 필요하고? 진짜 이거 세금이 아깝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다가 추진하지 않기로 했고 중국 측에 면담을 요청하지도 않았던 사안이다. 네, 그랬군요. 네. 근데 뒤에 보면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면담을 검토하다가 추진하지 않기로 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측 일정도 있고 왕 부장과의 만남 수요를 고려할 때 이번에 추진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왕 부장이 여러 사람을 만나니까 이 장관은 낄 틈이 없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중국 측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고 한 거는 가장 다른 대목이다. 그게 틀렸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26일 날 11월 26일 국회 외통위에 나온 이인영 장관은 정진석 의원이 왕이와의 면담을 추진했는가라고 질문을 하자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다 중단시켰다. 네, 검토는 했군요. 제 입장에서 추진을 분명히 한 것은 아니다. 분명히 한 건 아닌데 그건 뭐 분명하지 않은 상태는 했다는 뜻인가? 중국 측과 시간이 안 맞으니까 정부가 안 한 것도 있는 것이다. 중국이 시간을 안 내줬구나. 추진하다가 중단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추진했네. 근데 통일부 관계자가 그러니까 익명을 전제로 설명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검토되다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중단시켰다.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했네요. 자, 이 보도를 한번 보십시오. 2017년 1월 4일자 보도입니다. 그때 한참 촛불 시위가 일어나서 박근혜 정부가 흔들릴 때죠. 그 중국은 사드 문제로 한국에 여행 가지 말라, 한류를 즐기지 말라는 한한령을 가동하던 때입니다. 그때 우상호 원내대표 등 민주당의 의원 7명이 중국에 갔는데 이 사람들은 사드 배치를 좀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때는 왕이가 얼씨구나 하고 만나자는 하니까 만나줍니다. 만나주고 부장조리 차관보로 하여금 이분들께 대한민국 민주당 국회의원 7분한테 만찬까지 대접하게 해줍니다. 중국이. 네. 그때 이인영 의원은 가지 않았는데 이렇게 왕이는 대한민국 민주당 의원한테 잘해줬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번에 왜 안 만났을까요? 그런 만남이 있은 다음에 우상호 원내대표는 자랑했습니다. 역대 국회의원들이 만난 중국 인사 가운데 가장 고위급 인사를 만났다. 왕이를 만났으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중국 진출을 막거나 관광객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이를 풀도록 하는 것이 주된 만남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외교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가 우리 외교부는 무시하면서 민주당을 환대하는 것은 국내, 대한민국 내의 갈등을 조장해 사드 배치를 철회하려는 조치일 뿐이다. 근데 거기에 왜 장단을 맞추니? 이런 질문이죠. 의원에게는 필요하지만 중국의 의도에 말려들면 한국은 중국 뜻대로 흔들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발표한 것은 2016년 7월입니다. 그리고 8월이 되자 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중국에 갔습니다. 그때 중국 측에서는 누굴 만나자 그럽니까? 옛날에는 아주 우리나라가 많이 도움받는다고 할 때는 막 만나줬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자꾸 바보짓을 하니까 점점 교만해서 안 만나주잖아요. 뭐 베이징대나 칭화대 판구연구소들에 있는 관변학자들이 겨우 만나주는 정도입니다. 한국 꼭 만나야 돼. 오만해져서 중국이 지금 굉장히 제국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오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때는 이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별로 홀대했거든요. 상당히 홀대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최순실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위치로 몰리고 정권이 교체될 것 같자 같은 상황이 벌어졌죠. 그리고 16년 12월 이인영 의원이 외통위에 민주당 의원 4명과 더불어 중국에 가자 류전민 부부장이 접대를 나옵니다. 학계의 사람도 만나자 그랬더니 중국 외교부 산하기관인 국제연구소에서 직접 영접을 하도록 합니다. 학교에 있는 그런 연구자들이 아닌 중국 외교부에서 하는 연구소에서 만나게 해줍니다. 네, 굉장히 환대를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감탄고토죠. 이에 대해 외교 소식통들은 중국이 국내 정세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면서 이간책으로 한국 내 자중질환을 유도하는 측면이 강하다. 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뭐 민주당이 이걸 얘기 듣나요? 근데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카운터파트인 대한민국 정부는 무시합니다. 당시에 주중대사로 김장수 전 안보실장이 가 있었는데 2015년 3월에 갔죠. 근데 갈 때부터 사드 배치를 중국에 설명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소문이 나서 중국 정부로 견제를 받았고 사드 배치를 발표하고 난 다음부터는 중국 측에서는 이 사람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 6월 황교안 총리가 갔을 때 배석해서 왕이 부장을 만난 게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 국무원의 외교부보다도 당의 국제부가 더 외교 문제를 다루는 센 부서잖아요. 중국은 당 국제부로 하고 북한과 외교를 합니다. 그 당 국제부장인 대외연락부장이죠. 좀 만나자 그랬더니 부인 중국 가자마자 부탁을 했는데 2년이나 되도록 답조차도 안 줍니다. 이렇게 홀대를 했습니다. 이건 조선일보 보도였는데 이러한 기사를 썼던 조선일보 김진명 특파원이네요. 그 친구가 우리가 부활시킨 원세계란 제목의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봤는데 결국 원세계가 누굽니까? 조선 말에 25살짜리 청년이 감국 대신 나라를 감독하는 대신이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로 와서 고종학까지 가마 타고 들어가서 큰 소리 치고 완전히 총독처럼 놀았잖아요. 일본이 우리한테 와서 총독을 놓고 겁박한 거 이상으로 훨씬 교만하게 원세계가 했다는 걸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릅니까? 일본이 우리 휘어잡은 건 30몇 년이 끝나지만 중국은 몇백 년입니다. 근데 그걸 다시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겠다는 게 왜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송영길 등 민주당 의원 7명이 이 칼럼에는 보게 되면 우리가 전직 장관을 중국의 대사로 보낸 동안 중국은 계속 부국장이나 국장급 인사를 대한민국의 대사로 보냈다. 북한에는 차관급 사람을 대사로 보냈는데 한국을 무시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는. 송영길 의원 등 7명이 중국에 갔을 때 그들은 중국에서는 왕이가 나와서 만나고 푸잉 전인대 외사과 주임도 만나주고 쿵시 안유 부장조리가 대접하는 만찬을 해줬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순간에 대한민국 정부의 권위는 더 깎이죠. 계속해서 위안 스카이를 만들어주고 있는 건 대한민국의 원칙 없는 대중자세다. 이런 거를 젊은 특파원이 썼더라고요. 네. 자, 어찌됐든 이인영 장관이 왕이 부장과의 면담을 시도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이인영 씨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왕이 쪽에서 거절했다는 거죠. 시간 맞추다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들어오고 짧게 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왕이는 왜 이렇게 거절을 했을까요? 이 장관이 북한에게 코로나 백신 보내겠다 이런 걸 하는데 북한이 안 받을 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곤란한 부탁하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거절했을 수도 있겠죠. 예? 불가능한 부탁은 안 받는 게 상수니까. 또 하나가 있을 겁니다. 왕이 입장에서 중국의 실력자가 이 장관을 만나주면 한국의 정서가 반중으로 돌아선다라는 계산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중국은 이런 딱 한국에 올 때 사회과학에서 국제정치학자들이 모여갖고 한국을 어떻게 가서 다루는 게 좋은지 다 작전을 짜서 옵니다. 가서 왕이가 좀 오만을 떴고 건방지게 해라. 무시해라. 한국 대통령을 저 변방의 제후국 대하듯이 해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주사파 출신이잖아요. 이인영 씨. 그 사람을 만나면은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운동권이 중국과 연계됐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 그렇게 봅니다. 또 그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옛날엔 그게 좋았죠. 뭐 우상호 같은 사람 연결해갖고 막 한국 정부를 무시하면 좋았는데 지금 미중 대립이 자심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이 장관을 만나주면은 한국의 유력층들은 보수파들이니까 친미로 돌아가서 오히려 더 중국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차이나 게이트, 지난번 대선 촛불 사건 때 중국이 개입한 거를 밝히는 요구가 터져 나오니까 중국이 손해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게 되면 운동권 잠깐 만나주지 마라. 그런 걸 다 세워놓고 오는 거죠. 중국은 한국을 충분히 압니다. 우리 언론도 이걸 보니까 채널A는 1년 만에 갑자기 찾아와 원세계 행세를 한 왕이 뭐 이런 시각으로 보면서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회담도 25번 늦게 왔고요. 미국에 대해서도 시진핑 주석이 방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할 말을 다 해버리는 왕이가 건방지다는 걸 지적을 했습니다. 시 주석이 연내에 한국에 올 것 같다고 중국에서 지난번 슬쩍 흘렸죠. 예. 근데 그걸 질문하니까 우리 기자들이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걸 손가락질로 가르치면서 왕이가 지금 다들 마스크 쓰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코로나를 통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거절 뜻을 드러내는 거죠. 한국 무시하는 거죠. 국빈 방문 한국 아무리 빌어봐라 안 간다 이거 아닙니까? 미중 갈등을 의식해 방한하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 세계에 미국만 있냐? 190개 나라가 있다. 모두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나라다.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을 무시한다. 딱 이렇게 했고. 우리는 미국 이상이다. 이런 오만을 떨잖아요. 이러한 왕위를 문 대통령이 만나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위원께서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네, 결국은 요 얘기를 이인영 씨가 할 거니까 너희 대장 만나는데 내가 왜 너를 만나? 이렇게 딱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들어주는 척하면서 더 압박을 넣는 거죠. 한미 간의 거리를 뛰어넘는다든지 뭐. 왕위는 계속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주사파를 만나는 건 또 피합니다. 이런 전략적인 행동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북한도 전략적인 행동을 합니다. 미국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거나 해야 될 때는 임종석이 주사파였죠. 그런 사람이 있고 산호맹 출신이 누굽니까? 조국 씨죠. 그런 운동권 사람들이 있는 청와대가 사람들을 만납니다. 네. 주사파와 산호맹 출신이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날 필요가 있으면 만납니다. 북한이. 그런데 하노이 노딜로 망신을 당하고 북한 체제를 인정받을 방법이 없자 남북연락서를 파괴하면서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 이런 얘기하면서 딱 문정부를 날려버립니다. 네, 이젠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에 주사파가 있던 산호맹 출신이 있던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달면 뱉고 쓰면 뱉는 감탄 고토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인영 씨가 주사파 출신인데 그래서 처음으로 통일부 장관이 됐죠. 주사파 출신으로. 재벌 CEO까지 만나서 남북교류를 하자고 애를 써도 북한이 눈 하나 깜짝합니까? 안 합니다. 왜? 전략적으로 대하는 거거든요. 이인영 씨가 그렇게 마음속에 고마워서 고맙습니다. 안 합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북한이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또 버립니다. 절대 눈 하나 안 줘. 중국도 사드를 배치하고 중국을 그래도 농락했던 박근혜 정부를 흔들어야 할 때는 우상호, 이인영 같은 운동권 출신들을 만나주죠. 그러나 미중 대립이 첨예해지고 문재인 정부의 인기가 떨어지면 싹 거리를 두고 우린 너희보다 한 수 위야 이런 고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여건이라서 만나주긴 하지만 오만한 태도를 보이면서 중화주의를 부활시키는 아주 종주국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을 갈라치려고 하죠. 북한과 중국의 우리나라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북한과 중국 처지에서는 우리나라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한 배를 탄 정치인이 한 배를 탄 동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그들은 알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운동권 세력들의 한계가 어디라는 것도 중국은 꿰뚫어 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써먹고 아니면 버립니다. 어차피 미국 품만 있을 거니까. 필요할 때만 활용하는 겁니다. 반미를 위해 한국의 운동권에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운동권 출신을 환대하고, 이들과 가까운 모습을 보여 미국과 한국의 애국 세력이 흥분할 것 같으면 외면합니다. 중국은 북한은 철저하게 국익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문정부에 있는 운동권 세력들은 젊은 시절에 치기에 젖어 있어요. 북한은 민족주의로 우리랑 하나가 될 뜻이 없습니다. 문정권이 뭐 자꾸 민족주의 내세우면서 반일 운동 일으켰다가 또 이제 도쿄올림픽 때 계기로 어떻게 남북 해보려고 박지원 씨가 날아가고 뭐 그런 쇼를 하고 있는데, 민족주의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합니다. 중국은 우리가 이념으로 한 배를 탈 의지가 없습니다. 자기 정권, 공산당 세력 유지와 자기 나라 국익을 우선하는 거거든요. 중국과 북한은. 우리나라 정치인들, 특히 여권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자국 우선주의, 뭐 아메리카 퍼스트 했다고 비난하는데, 많은 나라들이 자국 우선주의, 국익을 우선한다는 걸 바로 보지 않고 있어요. 왜 자꾸 이념으로 그럽니까? 이러한 정치인들이 많게 되면 대한민국은 북한이나 중국에 이용당하는 나라가 됩니다. 이런 일 기억하십니까? 남조선을 인민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한 게 누굽니까? 처음엔 여운형이고 그 후에는 박헌영이죠. 그 박헌영이 하다 안 되니까 북조선으로 도망갔죠. 그런 세력을 처음에는 환대했어요. 김일성 세력이. 그리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죠. 일으킬 때 어떻게 합니까? 남반부 혁명을 하라고 남노당 세력들을 내려보내서 빨치산 투쟁을 하게 되죠. 그 세력이 남도부 아닙니까? 그러한 남도부의 빨치산 투쟁을 미화한 소설이 누굽니까?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조정래 씨의 태백산맥입니다. 그 박헌영은 인민군이 내려가면은 남전소를 혁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했는데 안 됐잖아요. 안 되니까 나중에 전쟁 끝나면 어떡합니까? 너 때문에 내려갔다가 속았다고 하면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김일성이가. 그리고 살아남은 남도당 출신들은 남반부 혁명을 하라고 전부 다 간첩으로 내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 뭡니까? 이념에 젖어 살았던 남도당 사람들은 김일성의 불쏘시개가 된 거거든요. 이걸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이걸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같은 꼴을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당할 수 있다는 걸 제가 경고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요, 북한은 갑자기 이인영 장관에게 화답하는 서프라이즈, 깜짝 쇼를 할 수 있어요. 그땐 또 필요하면 쫙 당깁니다. 이렇게 무시하다가 필요하면. 그것을 북한이 변했다고 기뻐하다가 또 당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보수 세력이 회방해서 그렇다고 핑계를 대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이인영 씨가 왜 자꾸 북한이 이용을 당합니까? 똑똑하신 장관인데, 전대협 의장까지 했는데.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이 정치를 하니 북한과 중국은 꽃놀이패를 쓰고 우리는 매일같이 내분만 하는 겁니다. 이 절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운동권 정치인들 더 이상 나서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똑바로 보십시오. 당신들이 품고 있는 동지의식은 헛된 겁니다. 민족주의에 속지 마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